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부안군에선 갯벌에 함초 같은 염생식물을 심고 있습니다. 염생식물로 식물성 만두를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역전지구대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시장은 역전지구대 국유지와 시유지인 이전 부지 간 교환을 건의했습니다. 김제에서 70대 여성이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SFTS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에서는 순창에서 감염된 60대 남성에 이어 올해 두 번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나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전과는 다른 호우 양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구온난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부안군에선 갯벌에 함초 같은 염생식물을 심고 있는데요. 이 염생식물로 식물성 만두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릇노릇 구워진 만두가 학생들의 식판에 담깁니다. 급식실에서 열린 만두 시식회에 학생들은 너도 나도 맛보기에 여념없습니다. 해당 만두는 고기 대신 식물성 재료로 만들어진 비건 만두로 부안 갯벌에서 자란 함초가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맛있었어요. 일반 고기 만두는 좀 느끼했는데 이거는 만두피가 단단하고 바삭바삭거려서 맛있었어요. 만두 속 함초는 영양가도 높지만 무엇보다 지구온난화 원인, 탄소를 빠르게 흡수하는 염생식물입니다. 부안군은 지난해부터 비정부 기구 등과 함께 줄포만에 염생식물을 심고 함초 등을 활용한 비건 만두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염생식물 활용식품 기업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살릴 계획입니다. 비건 식품 관련 푸드테크 기업을 유치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 기업에 따른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사용하는 재료가 저희 지역에 나오는 콩, 우리밀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종사자들의 자연적으로 소득이 오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탄소 흡수력이 뛰어난 갯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부안군은 지난 11일 글로벌 ESG 협회 월드비전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사유지인 부안 갯벌을 한 평씩 구매해 난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과 소셜벤처, 지자체, NGO가 협력하는 부안형 ESG+N 모델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 가능한 부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구온난화 원인인 탄소를 육상 생태계보다 50배 빠르게 흡수하는 염생식물. 염생식물로 지구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먹거리도 만드는 일석삼조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나라입니다. 야생 진드기인 참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른바 SFTS 환자가 전북에서 두 번째로 발생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김제에 사는 70대 여성이 반일하던 중 지난 7일 구토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이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11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17일 순창에 사는 60대 남성이 SFTS 환자로 확인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달부터 10월 4일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을 할 때 진드기 기피제를 뿌리는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 10일 광명시청에서 열린 제3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에 참석해 정읍의 역전지구대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유지와의 교환을 건의했습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재한 협의회에서 이 시장은 역전지구대 이전 사업은 정읍시민과 정읍경찰서, 정읍시 모두가 원하는 사업이라며 이같이 건의했습니다. 이어 역전지구대 근무 환경이 열악해 환경 개선이 시급하고 정읍역 정면을 가로막고 있어 관광객이 역전을 찾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전지구대 국유지와 시유지인 이전 부지 간 교환을 건의했습니다. 김 차관은 해당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예산이 확보되면 국공유지 교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익산으로 동아리 모임을 왔다가 실종된 의대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2일 오전 11시 10분쯤 익산천 창평교 인근에서 22살 A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실종된 지 약 55시간 만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와 시신 지문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한 의과대학에 다니는 A씨는 지난 10일 새벽 4시쯤 익산시 금마면의 한 펜션에 머무르다가 담배를 사러 밖으로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안군이 한국수력원자력의 한빛 원자력발전소 1, 2호기 계속 운전에 대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연기를 통보했습니다. 부안군은 2년 내로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한빛원전 1, 2호기 안정성에 대한 주민 불안과 공청회 중지 가처분 판결 미정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은 지난달 4.8 규모의 지진과 여진이 발생한 만큼 한빛원전이 지진 등 사고로부터 안전한지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고창군은 공청회를 예정대로 오늘 15일 독리국악당에서 개최합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2대 국회 첫 농식품부 업무보고를 통해 쌀값이 18만 원대까지 하락했음에도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선제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한우 도매 가격은 하락하는데 소비자 가격은 높아지고 있는 이중적인 유통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남원 공공의대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번 공공의대법 공동 발의에는 70명이 넘는 의원들이 이름을 올려 상임위에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인데요. 법안 발의 당사자인 박 의원이 보건복지위를 상임위로 정한 것도 공공의대법 통과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진행된 공공필수 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 발의 회견에는 강선우 의원 등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등 시민단체도 함께했습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직불제 확대 개편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0년부터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성된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익직불제 시행 당시 선택직불제는 사업의 내용과 범위가 제한적이고 참여 농가와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전략작물직불제와 탄소중립직불제, 경축순환직불제를 법률에 포함시켜 사업 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4개 시군을 순방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부안을 찾았습니다. 김 지사는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지진 이후 장마로 인한 피해가 더 예상된다며 예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수소도시로 지정된 부안군이 선진적인 수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만금 잼버리 파행건에 대해 전북도와 부안군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세계 비즈니스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오해를 해소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세계 비즈니스 대회가 열리는데 그 대회를 정말로 잘 치르고 해서 전북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이렇게 잘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조직위가 관리감독 처음에 준비를 잘못한 거다 라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려면 올해 대회를 잘 치러야 돼요. 이후 김 지사는 도민들에게 특강을 진행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진 뒤 부안 온가족센터와 상설시장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수해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같은 정부 대책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12일 수해를 입은 익산 망성면과 군산 성산면을 잇따라 방문해 피해 조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철저한 대비와 사후 대처 계획이 필요하다며 익산과 군산 수해 지역의 신속하고 원활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같은 정부 또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제1차 전국 당원대회 개최를 앞두고 오는 13일 정읍에서 전북도민과 함께하는 전북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전북간담회에는 당대표에 출마한 조국 전 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선민 국회의원, 황명필 울산시당 위원장, 정도상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참석해 전북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조국혁신당은 오는 20일 제1차 전국 당원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2인을 분리 선출한다고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보내줬으며 수도권의 광역시도당에서 가장 많은 주권당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북 당원의 선택이 최고위원 선거 단락의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전북간담회는 13일 오후 2시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개최되며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전국당원대회는 조국혁신당의 시즌2가 시작된다는 의미라며 전북간담회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 지역의 첫 염소 경매시장이 남원 지역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남원축협은 남원 가축 경매시장에서 염소도 거래할 수 있도록 축종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첫 번째 염소 경매시장입니다. 염소 경매는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에 이루어집니다. 남원축협 관계자는 염소 사육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 시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전한 염소 거래를 위해 가축 방역을 철저히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가축 거래를 통하여 농가 소득을 보전해 가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성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1일 전북도청에서 강원자치도와 상생협력 협약식을 갖고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특별자치도 간 연계와 협력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데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